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4년 제2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는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요 K, S가 없는 이 상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례 요소가 되고요. S가 나눠졌다 하면 이건 적분 요소. S가 곱해지면 미분 요소. 그 다음에 이렇게 1 플러스 TS분의 K. 이런 거는 1차 지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 어떤 요소인지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공진시 어드미턴스는 이 회로에서의 이제 공진 회로일 때의 어드미턴스를 구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요런 회로를 주고 공진시 어드미턴스를 구해라. 그럼 답은 1번입니다. L분의 RC 또는 L분의 CR이 요게 정답이에요.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진이 뭘 뜻하냐면 리액턴스가 0일 때를 공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임피던스 계산할 때 R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계산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의 리액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도성 리액턴스는 인덕턴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XL로 표시하고요. 계산은 오메가 L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복소수를 포함해서 표현할 때는 J 오메가 L 이렇게 표시하고요. 단위는 옴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캐피스턴스 정정 용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XC로 표시하고요. 얘는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이 돼요. 얘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옴입니다. 근데 여기서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죠? 요 J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모에다도 J를 곱하고 분자에다도 J를 곱하면 얘는 J의 제곱이지요. J의 제곱에 오메가 C분의 J입니다. J의 제곱은 뭐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얘를 마이너스 1로 적용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J다. 이거 역시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분모에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식이 성립이 됩니다. 얘는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 즉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J 오메가 C분의 1 또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액턴스를 표시하는데 공진이 뭐라고 그랬죠? 요 리액턴스가 0일 때를 공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리액턴스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와 얘를 더해줍니다. 리액턴스는 이제 회로에 얘는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거고 얘는 캐피스턴스로 계산되는 거예요. 회로에 두 개가 존재할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더하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빼주는 게 되겠죠. J 오메가 L 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요렇게 해서 계산이 돼요. 얘가 J로 묶으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공진이 뭐라고요? 얘가 0이 될 때. 즉, 이 값이 0이 될 때가 공진이에요. 0이 되려면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0이 되는 회로를 공진 회로라고 하고요. 여기서 물어본 게 어드미턴스 물어봤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병렬로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Z1이고 얘가 Z2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합분의 곱으로 구하죠. 근데 합분의 곱이 어떤 식을 통해서 나온 걸까요?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합분의 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지요. 그럼 이것의 역수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렬의 어드미턴스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요 내용을 머릿속에다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문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선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보면 자,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지요. 여기를 Z1이라고 두고 여기를 Z2라고 두면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Z1은 여기니까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지요. 근데 인덕턴스가 있네요. 그럼 이때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오메가 L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Z2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인데 저항이 없네요. 그러면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또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요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어진 겁니다. 자,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됐냐? 자, 보면 요거 복소수 우리 a 플러스 jb분의 1이다. 요렇게 이제 이런 복소수가 있으면 요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복소수에 중간에 부호가 반대로 된 복소수를 곱해줍니다. 분모에다가 얘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분자에다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곱하면 a의 제곱, 그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AP,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AP,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B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JB가 됩니다. 얘랑 얘랑 똑같죠?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없어져요. 그럼 결국 A 제곱 마이너스 JB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J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R로 두고 B를 오메가 L로 두면 요거 어떻게 정리될까요? R의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 L의 제곱 B를 J 오메가 L로 둬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R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 J 제곱 오메가 L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J 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R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L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요 오메가 L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죠. 그죠?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요거 J 오메가 L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얘네 두 개를 통분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를 하나로 묶고 분자를 계산해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J 오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도 되죠. 그죠? 지금 정리한 게 뭐예요? 얘 정리한 거예요. 얘. 자, 얘와 얘 여기다가 플러스 J 오메가 C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J 오메가로 묶으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여기 플러스 J 오메가로 묶으면 C 마이너스 얘가 남겠죠.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L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된 게 요거고요. 얘를 오메가 L로 묶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 임피던스 처음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임피던스 R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리액턴스가 0일 때, 즉 복소수에서 허수가 0일 때를 우리는 공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J 오메가 얘가 0이 되면 얘가 복소수잖아요. 그죠? 0이 되면 이것도 역시 공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지금 뭐 정리한 거죠? 어드미턴스 정리한 거예요. 어드미턴스. 자, 그래서 얘를 우선 0으로 만들어 볼까요? 공진 회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C-R의 제곱 플러스 J 오메가 L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C를 넘깁니다. 넘기면 R의 제곱 플러스 J 오메가의 제곱 분의 L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예,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져서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A분의 B는 C다. 이 식에서 A와 C를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분의 10은 5지요. 그죠? 요 2와 5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5분의 10은 2다. 식이 성립하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얘랑 자리를 서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C분의 L이다. 요것도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C분의 L은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C분의 L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얘가 C분의 L이면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얘가 C분의 L일 때. C분의 L일 때. 그러면 얘랑 똑같죠? 그럼 얘도 C분의 L이 되어야 공진회로가 되겠죠. 그죠?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얘를 C분의 L로 적용하고 이거 분의 R이다 하면 이거 뭐예요? 번분수네요. R은 1분의 R로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RC 또는 CR 이렇게 해도 되겠죠? CR. 네, 답은 CR이니까. 그래서 얘가 공진일 때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L분의 CR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어렵다 하면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된다 하면 이거 다 기초수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어떤 회로에 전압을 이렇게 주고요. 이런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이렇게 흘렀답니다. 이 회로의 무효 전력을 구해라. 자, 보면 복소수가 있죠. 그죠? 이 복소수 가지고 전력을 구하는 전력을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복소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 또는 전류의 복소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켤레 복소수로 적용을 해줍니다. 켤레 복소수 뭐라고 그랬죠?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나타내면 요게 이제 복소 전력이라고 하면 A 플러스 JB 또는 A 마이너스 JB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전압을 켤레 복소수로 적용을 하든 전류를 켤레 복소수로 적용을 하든 A 값과 B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부호가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호가 바뀌는 건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상을 어떤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빨라지냐 느려지냐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요 A는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요 B는 무효 전력을 의미한다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전압에 여기 위에 이렇게 찍 걸었죠? 이게 이제 켤레 복소수를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전압, 보니까 얘는 복소수로 주어지지 않고 크기와 각도로 표현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냈네요. 극좌표 형식, A 각도 B다 할 때 얘를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A에 가로 열고 코사인 각도를 B 플러스 사인 각도를 B, J 사인 각도를 B.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실수, 이렇게 곱하면 J가 있으니까 이제 허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 각도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용해서 근데 여기서의 이 파이는 뭐예요? 각도 부분의 파이기 때문에 180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3.14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80도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넣으실 때 200의 코사인 3분의 180 플러스 J 사인 3분의 180 적용하면 100 플러스 J 100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압의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전압의 복소수를 이제 여기 적용을 하는데 이제 켤레 복소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켤레 복소수는 뭐예요? 요거 부호가 반대인 것. 그래서 복수 전력을 구하는데 요거 전압의 부호가 반대인 켤레 복소수 적용하고 전류는 문제에서 줬지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 J100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300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J 곱해줘서 J의 제곱이죠. 그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적용하면 이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100 루트 3과 10을 곱하면 1000의 루트 3이다.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소수로 나왔어요. 얘가 뭐라고요? 유효전력. 뒤에 있는 J가 허수 부분이 무효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효전력 물어봤으니까 요게 무효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0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수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 또는 전류의 켤레 복소수를 적용한다는 거. 요거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영상 전압이 150V이고 정상 전압이 500V, 역상 전압이 300V이면 전압의 불평형률 물어보는 문제죠.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문제에서 정상 전압 줬지요. 500분의 역상분 300V 줬지요. 그러면 500분의 300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불평형률은 6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불평형률 구하는 거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어떤 제어기의 출력 값을 이런 값으로 주어질 때 출력의 시간의 함수의 정상값은 시간의 함수의 정상값 이렇게 구합니다.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낸 c의 시간에 대한 함수 이렇게 정리하는데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S 함수로 나타내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S를 곱해줍니다. 근데 문제에서 CS, S 함수 이렇게 줬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고 여기다가 S를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S를 0으로 보냅니다. S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다가 0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하면 남은 건
2분의 5가 남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미트 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s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0에 가깝게 보낸다는 얘기인데 우리 계산할 때 0을 적용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정적 용량 C8R을 충전한 후 스위치 S를 닫아서 이것을 방전할 때 과도 전류는 단 회로에는 저항이 없다.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 회로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불변의 진동 전류가 흐른다. 암기해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4옴과 유도 리액턴스 XL5옴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12V의 교류 전압을 가하니 5A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에 XL, 요거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XL은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저항 4옴과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12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더니 여기 5A의 전류가 흘렀대요. 이때 얘를 구하란 얘기예요. 얘는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내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그런데 요 크기 구할 때는 R의 제곱 곱하기 XL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항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항이 없지요. 그럼 얘가 무시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 얘가 저항이 없으면 XL의 제곱에 루트 얘랑 없어지니까 이 회로의 여기 회로만 이제 생각하면 여기 회로의 임피던스는 그냥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V는 IZ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여기 리액턴스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즉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류분의 전압. 여기서의 이 전류 어떤 전류일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12V, 여기도 12V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나왔어요. 이제 식은 나왔어요. 전류분의 전압. 근데 전압 12V라는 걸 아는데 전류를 모르죠. 여기 흐르는 전류값. 자,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 이제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것부터 봐요. 전류 5A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분배돼서 흐르겠죠.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R.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X. 근데 우리 리액턴스, 임피던스로 나타낼 때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내죠. 이 리액턴스는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에 흐르는 전류도 허수 값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얘도 JI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전류 IR은 I는 R분의 V.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저항을 적용해야 돼요? 전류가 흐르면서 지나가는 저항 4옴. 그 다음에 걸리는 전압 12V. 그래서 IR은 이렇게 계산하면 3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A지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3A예요. 그러면 요 5A는 3A 저항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냥 3 실수로 나타내고요. 플러스 J 리액턴스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IX, JI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저 리액턴스 허수 부분이죠. 그래서 전류도 허수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3의 제곱 플러스 IX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해서 적용합니다. 여기서 IX 여기서 흐르는 전류 구하면은 양변에다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5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IX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3의 제곱을 넘기면
ix의 제곱은 5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제곱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얘랑 얘랑 약분돼서 ix는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 계산하면은 몇이에요? 4A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J 4A다. 근데 요것도 이제 크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전류도 실수의 전류값 플러스 J 전류값, 허수의 전류값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실수의 전류값이 없으니까 얘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전류는 4의 제곱의 루트 하면 전류는 그냥 4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는. 자, 그럼 전류값 구했어요.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분의 전압. 전압은 12V, 전류는 4A. 그럼 얘는 3oh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한 5번 정도만 풀어보세요. 풀다가 이해 안 되면 영상 보고 써보고 계산해보고 어떤 게 실수고 어떤 게 허수고 구분해 가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요런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다음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에요. 요거 암기예요. 암기. 근데 요건 시료값분의 평균값. 네, 반대로 적어놨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고요. 뭐 역률, 파고율, 외역률. 예, 요거는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한번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삼상회로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각각 I0, I1, I2라 하고 선전류를 IA, IB, IC라 할 때 IB는 뭐예요? 선전류 얘 나타내는 얘기예요. 이거 공식 찾는 문제입니다. 공식 찾는 문제예요. 삼상 불평형 전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IA는 A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A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3개의 영상, 정상, 역상분을 다 더해주고요. B상은 정상분의 플러스 A제곱. A제곱은 A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각도로 나타낼 때 A제곱은 240도입니다. 그리고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요. 크기는 1이고 240도다. A는 120도입니다. 크기는 1이고 120도다. 자, 여기서 요거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나타내면 크기는 1이고 코사인 120도 플러스 J 사인 120도.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A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공식이니까 B는 I0 플러스 A의 제곱에 I1 플러스 A의 I2. I0는 영상, I1은 정상, I2는 역상이에요. C는 영상 플러스 A의 정상 플러스 A제곱의 역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그럼 요거 구하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 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되고, 요번에는 영상, 정상, 역상을 나타내는 식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영상 전류는 3분의 1의 A상, B상, C상을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정상분은 3분의 1의 A상 플러스 A의 B상 플러스 A제곱의 C상 이렇게 정리하고요. 역상 전류는 3분의 1의 A 플러스 A의 제곱의 B상 그 다음에 A의 C상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요거 공식입니다.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A, B, C상을 나타낼 때 요거는 영상, 정상, 역상을 나타낼 때의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그림과 같은 구형파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 문제도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파형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렇게 네모난 걸 제 구형파라고 하거든요. 요 구형파를 줬을 때 라플라스 변화는 3번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3번이 나오는 거냐면 우선 일단은 이 파형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쭉 연결되는 이런 파형에서 2부터 시작되는 이런 파형을 여기가 2라고 하면
쭉 가는 파형에서 2부터 시작되는 이 파형을 빼면 이 파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S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빼는 거죠. 서로 빼면 이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S분의 1, S분의 1 얘로 이제 묶어주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네, 요거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으로 하여 운전하던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하여 V 결선으로 한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의 몇 %인가? 자, 이런 거예요.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으로 이제 삼상 전원을 공급할 때 이때의 출력비는 몇 %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V 결선의 출력비 몇 %? 57.7%. 1번입니다. 이용률 86.6%. 요거 암기인데 여기서 출력비가 57.7%가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이 57.7%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비율을 나타내는데 기준된 것이 없으면 비율을 나타내서 그 값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리터의 물이 있다. 이 100리터의 물의 10%는 몇 리터? 10리터죠. 그런데 이 100리터의 물이 있다. 이걸 몰라요. 그냥 10%다 하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얼마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퍼센트로 나타낼 때. 그래서 비율을 나타낼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여기서의 10%는 요 100리터의 물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출력비 57.7%의 기준은 뭐냐면 델타 결선일 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델타 결선일 때의 출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그죠? 그런데 V 결선 이렇게 결선에서 삼상을 공급하는 결선이에요. 이 결선에서의 출력 그냥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루트 3분의 1만 남겠죠. 루트 3분의 1 곱하기 100이 57.7이에요. 그래서 57.7%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V결선의 출력비는 57.7%다.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용률이 86.6%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용률은 델타 결선했을 때 이 출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몇 대로 나온 거예요. 몇 대의 변압기를 사용한 거죠? 세 대의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 출력이 나온 거죠. 이거 분해 VI 코사인 세타 분의 이 V결선은 몇 대의 변압기를 이용한 거예요? 2대의 변압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얘랑은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3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3 얘가 0.8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86.6%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암기예요. V결선에서의 출력비 57.7%, 이용률 86.6%.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정상 상태에서 시간이 t는 0일 때 스위치 S를 열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0초 있을 때 전류. 이게 뭐 t가 몇 초다, 정상 상태에서 뭐 스위치를 열었다. 이거는 이제 과도 영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암기. 여기 저항과 인덕턴스와 이 저항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랑 똑같은 거 몇 번이죠? 2번에 있네요. 2번. 그래서 요건 이 문제는 암기예요. 암기. 그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어떤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자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500W가 소비되고 교류전압 150V를 가했더니 720W가 소비되었다. 코일의 저항과 리액턴스는 각각 얼마인가? 이 문제를 회로로 그려보면 어떤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한대요. 그러면 어떤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요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을 100V를 가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전압이 이제 직류 전압이에요. 직류 전압을 가했더니 500W가 소비됐대요. 이건 소비 전력이에요. 그죠?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에요. 왜냐? 전력 소비는 저항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직류 100V를 이제 인가했을 때는 500W의 소비 전력이 이제 소비가 됐고, 이번에는 교류 150V, 요번에는 지금 교류예요, 교류. 150V를 인가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720W였답니다. 이때 이제 여기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구하죠. 이때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을 구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비 전력은 I 제곱분의 R로 구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직류 전압을 인가할 때는 이제 직류잖아요. 그죠? 이때 직류에서의 전류는 R분의 V로 계산이 돼요. R분의 V. 이때 전압 몇 볼트라고요? 100V, 100V. 그래서 이 전류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직류를 인가했을 때의 이제 소비 전력은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R분의 V의 제곱 하면 이 제곱을 R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곱하기 R 하면 R의 제곱은 R이 두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R과 요 R이 약분돼서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 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과 P, 소비전력 자리 바꿔도 되지요. 자리를 바꿔서 정리해보면 저항 R은 P분의 V제곱이다. 요 P, 직류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전력은 500분의 직류전압 몇 볼트? 100볼트 하면 이때 저항값은 R은 2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교류를 인가했을 때, 교류 인가했을 때의 전류는 150V의 교류를 인가했을 때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입니다. 그죠? 예,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그래서 얘를 이제 임피던스,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분의 V. 근데 임피던스 크기로 나타내면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나타내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를, 이 전류를 여기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소비전력은 우리가 구한 전류 공식의 제곱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을 여기다가도 적용하고 여기다가도 적용하면 V의 제곱 나누기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곱하기 저항값. 여기서 분모와 소비전력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얘 리액턴스 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액턴스. 그래서 여기서 R의 제곱을 이렇게 넘기면 얘는 플러스 R의 제곱 더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유도성 리액턴스의 제곱 P분의 V 제곱 곱하기 R의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제곱 없애려면 양변에 루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루트 소비전력분의 전압의 제곱 곱하기 저항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 우리 저항 직류전압을 인가했을 때 저항 20ohm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에다가 20ohm 적용해주고 이게 소비전력 교류전압 150V 150V를 적용해줬을 때 교류전력 몇 와트? 750W 해서 루트 720W 그래서 루트 720W 분의 150V의 제곱 곱하기 저항 20ohm 마이너스 20ohm의 제곱.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에 이렇게 두시면 1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구한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저항은 20ohm, 유도성 리액턴스는 15ohm이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과 리액턴스를 구해줍니다. 네, 이거 직접 구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단자 AB에 3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 I는 3A가 흘렀다고 한다. 이때 이 저항값을 구해라.
자, 요거 뭐예요? 단상이네요, 단상. 단상인데, 예, 요렇게 결손된 저항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전원을 공급했더니 3A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자, 요거, 회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이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의 합성조항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과 이것은 직렬이죠? 그럼 서로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합성조항은 2R. 2R과 R이 병렬이네요. 그러면 합분의 9.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 정리하면 2R 플러스 R은 3R. 2R 곱하기 R은 2R의 제곱. 해서 R의 제곱은 R이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제곱과 약분이 되면 3분의 2R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요 합성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전압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30V, 전류는 3A. 이렇게 계산된 게 우리가 구한 3분의 2R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3분의 30. 요걸 가지고 저항을 구하면 3분의 2 넘어가야죠. 분수가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3분의 30 곱하기 아래 위가 바뀌어서 2분의 3. 요거 계산하면 이때 저항은 1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5ohm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 요거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Z1을 4단자 정수에 의해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는 4단자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 암기하자고요. 암기. 이제 T형 회로예요. 이렇게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T형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A는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이게 A예요. A는 1 플러스 Z3분의 Z1을 A라고 하고요. B는 여기서 이렇게 금을 거요.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Z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내려서 C Z3분의 1 Z3분의 1 D는 좀 전에 A가 이쪽으로 갔죠? D는 이쪽으로 갑니다. D 1 플러스 Z3분의 Z2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게 A, B, C, D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죠? Z1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요거 Z1 얘 구하란 얘기예요. Z1 여기 있죠? 그런데 얘를 적용해서 구하는 게 좀 더 쉽겠네요. 그래서 A는 1 플러스 Z3분의 Z1인데 요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요렇게 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Z3분의 1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C로 적용합니다. C. 그래서 A는 1 플러스 Z1 곱하기 C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우리 예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Z1. 그래서 Z1을 기준으로 해서 C를 정리하면 1 넘겨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 마이너스 1. Z1 C는 A 마이너스 1이다. 우리 예구하는 거죠? 그래서 C를 넘깁니다. 넘기면 Z1은 C분의 A-1이다. 답은 4번에 있네요. 4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직접 해보시고 여기 4단자 정수 T형입니다. T형 회로에서의 4단자 정수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은 자, 이 문제도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이 되는 이유는 이래요. 네, 이 회로에서 이제 Z12를 구하는데 이 회로를 T형 회로로 이렇게 등가 변환시켜 줍니다. 우리 좀 전에 T형 회로 했죠. 그죠? 요렇게 T자로 생겼다고 해서 T형 회로인데 이쪽을 L1 플러스 M 여기 M은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L은 1차 인덕턴스고 2차 인덕턴스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상호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등가 변환시켜준 후에 여기서 여기 전압을 V1 여기 전압을 V2라고 하면 이때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정리하면
V1 입력전압이죠. 입력전압은 Z11 여기 흐르는 Z1 플러스 Z12 여기 흐르는 I1 여기 흐르는 I2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2차 전압은 Z21 I1 입력 전류가 되겠죠. Z22 I2 여기 출력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Z11 얘지요. 이 식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얘를 0으로 만들어 주면 여기 I2 여기 흐르는 전류를 0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0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요 2차를 개방합니다. 개방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요. 그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언제? I2가 0일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1이 넘어가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Z11은 I1분의 V1 언제? I2를 개방했을 때. 이쪽을 개방했을 때 I2는 0이 되겠죠. 여기서 V1을 얘가 이제 개방이 됐다 하면은 얘 회로를 이렇게 그려도 될까요? L1 플러스 M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L2 플러스 M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전압입니다. 여기 1차 전압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몇 차 전압? 2차 전압. 여기가 2차 전압인데 개방됐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무시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시했을 때 여기에 1차 전압은 V는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여기 임피던스 뭐예요? 얘랑 더해준 게 임피던스가 되겠네요. 왜냐? 여기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임피던스에서 얘는 저항이 없어요.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근데 저항이 없습니다. 리액턴스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액턴스만 존재하는데 이 리액턴스, 코일이니까 인덕턴스가 있으니까 오메가 L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J 오메가 L1 플러스 J 오메가 M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이 되겠네요. 여기서 J 오메가 요거 묶으면 J 오메가 L1 플러스 M 마이너스 M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데 여기는 J 오메가 대신 S를 넣었어요. 이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J 오메가는 S가 됩니다. 그래서 S 적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은 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죠,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 이 전류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IS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압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전류 IS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IS.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M 플러스 M 마이너스 M 없어지면 SL1만 남죠. 얘가 뭐예요? Z11. 그래서 답은 SL1인데 이게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7번 RL 병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는 단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이 회로의 각 주파수이다. 자, 보면 이 회로에서의 합성 임피던스 구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임피던스 우리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고 이 리액턴스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인덕턴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XL로 정의하고요. 얘는 오메가 L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얘는 캐피시턴스 정정 용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XC라고 표현하고 XC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죠. 단위는 다 옴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여기 병렬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 R은 얘는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R 플러스 J 리액턴스에서 리액턴스가 없네요. 그러면 이때의 임피던스는 그냥 R이에요. 얘는
R 플러스 J 리액턴스에서 R이 없네요. 그러면 얘는 J 리액턴스. 근데 인덕턴스가 있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임피던스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병렬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 R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R 곱하기 J 유도성 리액턴스. 요렇게 정리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정리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됐냐면 이 식에서 분자 분모에 J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1, J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1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얘랑 곱해지면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R 플러스 얘랑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1이 되겠네요. 이거 분해 여기도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분자는 R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 J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R 여기다가 J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J 곱해주면 얘는 J의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XL분의 JR 여기서 또 아래 위에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얘는 플러스 XL 얘는 마이너스 JR 마이너스 J를 요 밑에다 적어주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J의 XL분의 R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얘가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럼 얘는 1 J XL 요 XL 유도성 리액턴스 요거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오메가 L로 계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유도성 리액턴스의 오메가 L 분의 R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게 요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요런 이유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일까요? 네, 3번에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 시료값은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이 전류 비정연파죠. 비정연파는 직류분 그리고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이런 게 없으면 직류분 그 다음에 오메가 t 앞에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죠? 오메가 t 앞에 1이 있으면 기본파, 2가 있으면 2고조파, 3이 있으면 3고조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구하는 방법은 루트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제곱 플러스 뭐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n차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네, 요거 뭐 2차, 3차 그 적용된 차수의 시료값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요거는 직류분하고 기본파밖에 없죠. 그래서 직류분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에 여기 있네요. 시료값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눕니다. 근데 요 기본파에서 최대값 어디 있을까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래서 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눕니다. 요게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루트의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 시료값의 제곱 요거 고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12.2A다. 이게 뭐예요? 이 전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죠.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2A. 비정연파 시료값 구하는 거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암기 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시간의 함수 AT제곱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는 암기해서 푸는 거죠. 그죠?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표를 암기하고 그 표에 암기된 내용 가지고 여기다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간의 함수가 t의 n승일 때에 이때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요 n 플러스 1에 n의 팩토리얼. 요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요게 2 팩토리얼이다 하면 1부터 2까지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 나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6이 되겠죠. 그죠? 4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 a는 상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t의 제곱은 s의 2, n의
플러스 1. 그래서 2 플러스 1. 그러면 S의 3승. 그 다음에 요거 n이니까 n의 팩토리얼. 여기는 2니까 2의 팩토리얼 1 곱하기 2 하면은 S의 3승분의 2 곱하기 A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요거와 같은 게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3.7kW, 성간 전압이 200V, 효율이 90%, 역률이 80%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 우리가 출력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효율을 준다. 그럼 여기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출력인데 얘가 입력입니다. 입력에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효율분의 출력, 얘가 넘어와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런 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그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V 코사인 세타의 효율을 나눠주고요. 이거 분의 출력. 전류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요거 뭐예요? 요거 출력이죠. 그죠? 출력 3.7kW. 그래서 3.7 곱하기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00V. 그 다음에 역률 80%니까 0.8. 효율 90% 줬으니까 0.9. 요거 고학용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14.83. 약 15A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 효율을 줬으면 효율을 곱해서 출력을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서 답까지 내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4년도 2회 회로 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실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내가 직접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